저는, 저는 김미정이에요. 다영이 동창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미정이 방송국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질투했어요. 저는 방송국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다영이가 붙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배가 아팠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미정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퍼뜨렸어요. 저 때문에 다영이가 이렇게 됐어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는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사는 61세 강순애 씨의 사연입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정비일지와 유류비 계산서가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강순애는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여전히 한 푼 한 푼이 소중했습니다. 여보, 다영이한테서 전화 왔어. 남편 박용철이 기름 냄새를 풍기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핸들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또 떨어졌나? 순애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딸 다영이 서울에서 방송국 시험을 보러 다닌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용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이 12번째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 순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2살이 된 딸이 여전히 꿈을 좇고 있는 게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더구나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순애야,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미정의 어머니였습니다. 시장에 좀 나와봐. 할 얘기가 있어. 순애는 마지못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통 입구에는 이미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10중 8구 자신의 집안 얘기였습니다. 너희 딸 또 떨어졌다며? 김미정 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순애는 배추를 고르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도전한다고 하네요. 3번째잖아. 아니, 몇 번째야? 옆에서 정육점 사장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미정이는 대학 나오자마자 바로 은행에 취직했는데. 역시 버스기사 집안 딸이 뭐가 되겠어. 또 다른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현실을 좀 봐야지.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면서 늘 들어온 소리였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방송국이 어디야? 그런 데는 집안 좋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김미정 어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미정이도 그러더라고. 다영이 얼굴도 예쁘지 않고 말솜씨도 그저 그런데 뭘 믿고 방송국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순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딸을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이렇게 대놓고 모욕하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들 모여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남의 집 자식 흉보기? 순애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통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순애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다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자기 꿈을 쫓는 게 죄예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순애야. 그게 아니라. 김미정 어머니가 당황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버스 기사 집안 딸이라서 함부로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40년 넘게 이 동네 사람들 태우고 다녔는데 고마운 소리는 못 들을 망정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순애 편을 들었고
어떤 이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다영이는 포기 안 해요. 몇 번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키웠거든요. 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남편에게 오늘 일을 털어놨습니다. 용철은 묵묵히 들은 후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이 잘했어. 우리 딸 포기하면 안 돼. 그의 목소리에도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다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오늘 동네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말했어. 우리 다영이는 절대 포기 안 한다고. 전화 너머에서 다영의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뭔 소리야. 엄마는 자랑스러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딸이. 순애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울 신림동 낡은 고시원. 다영은 휴대폰을 붙들고 엄마와 통화를 마친 후 한참을 울었습니다. 2평짜리 방 한 칸에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교재들과 녹음기, 그리고 거울이 전부였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졌구나. 복도에서 들리는 옆방 고시생의 목소리였습니다. 버스 기사 딸이 뭘 믿고 방송국을 노리는지 모르겠네. 다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울에 와서도 여전히 따라다니는 시선들이었습니다. 대학교 4년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녀를 따라다니는 꼬리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영은 또 다른 방송국 공채 원서를 들고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출근길 사람들 틈에 끼어 서 있으면서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장래 희망을 발표하라고 했을 때 다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교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맨 뒤에서 김미정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영이 아빠는 버스 기사예요. 버스 기사 딸이 어떻게 아나운서가 돼요?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영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눈물이 핑 돌았던 그 순간을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용철은 다영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버스를 운전하는 게 부끄러워? 아니에요, 아빠.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럼 됐어. 아빠 직업이 부끄럽지 않다면 넌 당당하게 꿈을 꿔도 돼. 그 기억을 떠올리며 다영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방송국 앞에 도착한 다영은 수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자신만 유독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학생들,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남학생들 사이에서 다영의 검은 정장은 낡아 보였습니다. 저기, 혹시 다영이야?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다영이 돌아봤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0년 만에 마주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다영이네. 너도 여기 시험 보러 온 거야? 미정은 반갑다는 듯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다영은 그녀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미정이었으니까요. 응, 안녕. 다영은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직도 아나운서 꿈을 포기 안 했구나. 와, 대단해. 나는 이미 포기했는데.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다영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왜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미정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요즘 방송국이 워낙 빽이 중요하잖아. 너희 집은 뭐 그런 게 있나? 빽? 다영이 되물었습니다. 응.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친척 중에 방송 쪽 사람이 있는지, 그런 거 말이야.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 우리 아빠는 여전히 버스 운전하시고. 아, 미정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좀 힘들 것 같은데. 요즘 아나운서들 보면 다 집안이 좋잖아. 아버지가 의사나 변호사, 사업가 그런 분들이고. 그 순간 다영의 머릿속에서 뭔가 팡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도와주는 척 하지만 결국 하려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너는 안 될 거야. 미정아. 다영이 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될지 안 될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야. 갑자기 왜 그래? 미정이 당황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구나. 다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여전히 남을 깎아내리는 게 취미야? 뭔 소리야? 나는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걱정? 다영이 코웃음 쳤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실에서 버스 기사 딸이 뭐가 되겠냐고 말한 게 걱정이었어. 미정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나 기억해. 다 기억해. 다영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창피해서 울고 있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재밌어 했는지도. 심지어 학급 단톡방에서 내 사진 올리고 버스 기사의 딸이라고 써놨던 것도.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당황했습니다. 다영아, 여기서 이러지 말자. 사람들이 다 봐. 왜? 부끄러워? 다영이 비웃었습니다. 나는 십몇 년 동안 부끄러웠는데. 너희들이 만든 부끄러움 속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애들이었잖아. 철이 없었고. 철이 없어서. 다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철이 들었다고? 방금 전에 한 말이 철든 사람이 하는 말이야? 미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합격하면 어쩔 거야? 그때도 빽이 있어서 붙었다고 할 거야? 아니면 운이 좋았다고 할 거야? 다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무시할 거야? 그때 시험장 안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원자 여러분, 입실 시간입니다. 순서대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영은 미정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미정아, 나는 포기 안 해. 절대로.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영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움츠러드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다영은 돌아서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분노가 그녀에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장 안에서 다영은 거울을 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박다영, 넌 버스 기사의 딸이야.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워. 아무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어. 면접관 앞에 선 다영은 처음으로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버스 기사의 딸 박다영입니다. 제 아버지는 40년 넘게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도 시청자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다영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달랐어요. 정말 달랐어요. 뭐가? 저예요. 제가 달랐어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집안이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순애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합격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방송국 로비에는 긴장한 수험생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영은 손에 땀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13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박다영.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다영은 꿈인지 생신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말하는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진짜 됐어? 다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됐어요. 합격했어요. 전화 너머로 순애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용철의 뭐라고? 정말이야? 하는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딸아, 정말이야? 정말 합격한 거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 정말이에요. 제가 해냈어요. 그날 밤 천안의 작은 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순애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고, 용철은 동네 마트에서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우리 딸이 해냈어. 용철은 거친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40년 넘게 핸들 잡았는데 이보다 기쁜 일은 없었어.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야, 들었어? 다영이가 방송국에 붙었다며? 김미정 어머니가 시장에서 순애를 불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애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런데 요즘 방송국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 다 백이야, 백.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옆에서 정육점 사장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순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김미정 어머니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야. 실력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한다는. 다른 게 뭐요? 순애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용철이가 버스 회사 사장이랑 뭔가 있는 건 아니야? 아니면 다영이가. 야! 순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해? 아니야, 순애야. 그런 뜻이 아니야. 김미정 어머니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그냥 신기해서 하는 말이야. 버스 기사 집안에서 아나운서가 나오니까. 신기하다고?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 십몇 년 동안 노력한 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남편에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우리 딸 합격한 걸 두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백이 있다느니, 뭔가 다른 방법을 썼다느니. 용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아직도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딸이 정정당당하게 합격했는데도. 그때 다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연수를 받고 있던 다영의 목소리는 들뜬 상태였습니다. 엄마, 내일 첫 방송이에요. 지역 뉴스지만 정말 떨려요. 그래, 딸아. 잘할 거야. 순애는 동네 사람들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의 기쁨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온 동네 사람들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카페, 식당, 각 가정에서 모두 다영이 나오는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TV 화면에 다영이 나타났을 때 순간 모든 곳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어머, 정말 다영이네. 와, 예쁘게 나왔다. 목소리도 좋네. 하지만 곧 다른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떻게 들어간 걸까? 요즘 방송국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곳이 아닌데. 김미정 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미정이가 그러는데 다영이랑 같이 시험 봤는데 이상하더래. 면접에서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한 것 같았다고.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미정이 추측일 뿐이야.
김미정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정육점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순애 씨, 솔직히 말해봐요. 용철이가 버스 회사 사장한테 부탁한 거 아냐? 아니면 누군가 소개해준 사람이 있다든지. 뭐라고요? 순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다영이가 뭐 그런 루트가 있었다든지. 정육점 사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순애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 루트가 뭐예요? 정확히 말해보세요.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요즘 젊은 애들이 방송국 들어가는 방법이 있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야! 순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딸을 뭘로 보는 거야? 순애야, 진정해. 김미정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아무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 딸이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붙었다는 건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육점 사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순애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알겠어요. 우리 딸이 성공하면 인정하기 싫은 거구나. 버스 기사 딸이 당당하게 성공하는 게 그렇게 불편해요? 순애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쾅 닫고 남편에게 오늘 일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우리 딸을 이상하게 봐요. 정정당당하게 붙었는데도 뭔가 다른 방법을 썼을 거라고 의심해요. 용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더 심한 건 딸이. 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추악한 추측을 입에 담기도 싫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용철이 다그쳤습니다. 몸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순애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용철은 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 새끼들을 가만 안 둬. 여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더 이상한 소리 나와요. 순애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다영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방송 어땠어요? 동네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순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좋았어, 딸아. 모두들 자랑스러워했어. 전화를 끊은 후 순애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더 강해져야겠어요. 딸이 흔들리지 않게. 다영이 아나운서로 데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천안 동네에서는 매일 저녁 다영이 나오는 뉴스 시간이 되면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나오나? 카페 사장이 TV 리모컨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히 나오겠지. 이제 정식 아나운서잖아. 옆자리 손님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악랄해졌습니다. 그날도 김미정 어머니가 시장에서 순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애야, 이리 와봐. 김미정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요? 순애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미정이가 서울 친구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김미정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속삭였습니다. 다영이가 방송국에서 선배 아나운서랑 뭔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거야. 순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재훈이라는 선배가 있나 봐. 그 사람이 다영이를 특별히 챙겨준다는 소문이 있다고. 김미정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해요? 선배가 후배를 챙겨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순애가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순애야. 그런 챙김이 아니라. 김미정 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정육점 사장 아내가 다가와서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 얘기 나도 들었어.
미정이가 서울 친구들한테 들었다는 그 얘기 말이지. 뭔 얘기를 그렇게 해요? 순애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야, 진정해. 우리가 확인한 얘기는 아니야. 정육점 사장 아내가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는. 소문을 왜 퍼뜨려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김미정 어머니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마침 김미정이 서울에서 내려와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네. 미정이 다가오더니 순애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미정아. 순애가 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우리 다영이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며? 미정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뭐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내 엄마가 방금 말했어. 내가 서울 친구들한테 듣고 와서 얘기했다고. 순애가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미정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퍼뜨린 게 아니라. 뭘 들었는데? 순애의 눈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냥 다영이가 선배한테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미정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특별한 대우가 뭐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순애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미정은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가 말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들은 얘기를. 야, 김미정. 순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다영이를 괴롭히더니 이제는 직장에서까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저는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미정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소문이 있다고요. 소문을 내가 만드는 거 아냐? 순애가 미정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순애야, 진정해. 김미정 어머니가 순애를 말렸습니다. 우리 미정이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요? 순애가 돌아서며 김미정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딸을 괴롭히는 게 취미예요? 성공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통이 순간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순애야, 여기서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누군가 말렸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다 정리하고 갑시다.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세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는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리 딸은 십몇 년 동안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아나운서가 됐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예요? 성공하면 이상하다고 하고 잘 되면 뭔가 꼼수를 썼을 거라고 하고. 순애야, 그런 뜻이 아니야. 누군가 변명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순애가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딸이 선배한테 잘해준다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김미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저는 정말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으로 한 말이야? 순애가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대학교 때도 그랬잖아. 다영이가 장학금 받으면 교수한테 잘 보였을 거라고 했고, 성적이 좋으면 컨닝했을 거라고 했고.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미정이 울면서 부인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다영이가 다 말해줬어.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정육점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순애 씨, 진정하세요. 애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애들 앞에서요? 순애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언제 말해요? 우리 딸이 죽을 때까지 참고 살아요? 그 순간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지금 바쁘세요? 급한 얘기가 있어서요. 다영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순애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딸아. 무슨 일이야? 엄마. 저 때문에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아요. 다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 소리야? 서울에 있는 천안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다영이 울먹였습니다. 순애는 주변 사람들을 노려봤습니다. 특히 김미정을 째려봤습니다. 딸아,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전화를 끊은 순애는 김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정아, 내가 서울에서 우리 딸 소문 퍼뜨리고 다녔구나. 이제 서울 사람들까지 알게 됐어. 저는 정말 아니에요. 미정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랬어? 하늘에서 소문이 떨어졌어? 순애가 고함쳤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순애 편을 들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알겠어요. 순애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 동네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 성공하면 질투하고 잘 되면 의심하고. 순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로 김미정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애는 남편에게 오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용철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야 할까요? 순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쫓겨나야 해? 용철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날 밤 다영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도 이상한 시선으로 저를 봐요. 뭔가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딸아, 견뎌. 엄마가 반드시 해결할게. 다영아, 잠깐만. 이재훈 선배가 뉴스 데스크에서 내려오는 다영을 불렀습니다. 네, 선배님. 다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요즘 들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방송 잘했어. 근데 괜찮아?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따뜻한 관심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선배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지. 재훈이 다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영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천안에는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순애야, 큰일 났어. 김미정 어머니가 새벽부터 순애네 집 앞에서 고함을 쳤습니다. 순애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인터넷 봐. 우리 미정이가 보내준 거야. 김미정 어머니가 휴대폰을 순애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방송국 복도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재훈이 다영의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게 들어간 거였네. 선배한테 잘해서 자리 잡은 거 맞구나. 버스 기사 딸이 이런 식으로 성공하는구나. 순애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정이가 서울 친구한테 받았는데 벌써 난리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다고. 김미정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휴대폰을 빼앗듯 받아서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습니다. 그때 용철이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여보, 우리 딸이. 순애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용철이 휴대폰을 보자마자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사진을 누가 찍었어?
모르죠. 그냥 돌아다니는 사진인 것 같은데. 김미정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돌아다녀. 용철이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찍어서 퍼뜨린 거잖아. 그 순간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다영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 어떡해요? 회사에서 난리예요. 딸아, 진정해. 엄마가 있잖아. 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복도에서 수군거리고 심지어 부장님도 저를 부르셨어요. 다영이 울먹였습니다. 부장님이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회사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엄마, 저 잘릴 것 같아요. 다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딸아,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엄마가 해결할게. 전화를 끊은 순애는 김미정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거 누가 퍼뜨린 거예요? 그야 나도 모르지. 미정이도 친구한테 받은 거라고. 김미정 어머니가 머뭇거렸습니다. 미정이 어디 있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울에 있지. 왜? 순애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며칠 전 메모해둔 미정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아, 나 다영이 엄마야. 아, 안녕하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순애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인터넷에 우리 딸 사진 퍼뜨린 거 내가 한 거지?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친구가 보내준 걸 그냥. 미정이 당황했습니다. 그냥 뭐? 그냥 퍼뜨렸다고?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까지 우리 딸한테 뭘 한 거야?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순애가 비웃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딸을 괴롭혔잖아. 저는 괴롭힌 적 없어요. 그럼 뭐야? 사랑해서 그랬어? 순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지금 회사에서 쫓겨날 뻔한 거 알아? 전화 너머로 미정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 사진 누가 찍었는지 알려줘. 순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친구가 단톡방에 올린 걸 본 거예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느 친구? 그냥 방송국 아는 사람이요. 순애의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했습니다. 혹시 너도 방송국 시험 봤다며? 네. 그런데 그게 왜요? 너 우리 딸 때문에 떨어진 거야? 순애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미정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아, 대답해. 저는 미정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영이가 붙어서. 제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영이가 붙으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미정이 터져나오듯 말했습니다. 순애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한 거구나. 복수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미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딸 인생을 망치고 싶었던 거야?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재훈 선배에게서 다영에게 전화가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용철이 급히 순애에게 알렸습니다. 여보, 다영이가 또 전화했어. 선배가 사표 쓰겠다고 했다는데. 순애는 전화를 끊고 다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무슨 일이야? 엄마, 재훈 선배님이 저 때문에 곤란해하세요. 회사에서 둘 다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다영이 울먹였습니다. 순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을 도우려던 선배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딸아, 엄마가 서울로 올라갈게. 이 모든 걸 정리할 거야. 엄마 안 돼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니야, 딸아.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순애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애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서울 여의도 방송국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와 굳은 결심만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다영이 급히 뛰어나와 순애를 맞았습니다. 집에 가세요.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딸아, 이제 엄마가 나설 때야. 순애는 방송국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야. 무슨 소리예요?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요. 다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어. 순애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다 말할 거야. 그때 방송국 로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박다영 아나운서 어머니 맞죠?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딸분과 이재훈 선배 아나운서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기자가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순애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제가 박다영의 어머니 강순애입니다. 어머니, 다영이 순애를 말렸습니다. 기자님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딸과 이재훈 선배님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관계인가요? 기자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선후배 관계입니다. 이재훈 선배님은 우리 딸이 힘들어할 때 격려해 주신 고마운 분이에요. 순애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기자가 추궁했습니다. 그 사진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찍어서 퍼뜨린 거예요.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딸을 괴롭히려고. 그 순간 방송국 입구에서 김미정이 나타났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며 순애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 순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미정에게 돌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김미정이에요. 다영이 동창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미정이 울부짖었습니다. 순애는 미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이모, 저 때문에 다영이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사진을 퍼뜨렸어요. 미정이 고백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나요? 기자가 미정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질투했어요. 저는 방송국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다영이가 붙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건가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다영이보다 잘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안도 더 좋고 성적도 비슷했고. 그런데 다영이가 꿈을 이루니까 미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애가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정아,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이모, 정말 죄송해요. 다영이한테도 사과하고 싶어요. 미정이 다영을 바라봤습니다. 다영은 복잡한 표정으로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미정아, 왜 그랬어?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친했는데. 친했을 때도 속으로는 질투했어요. 다영이가 착하고 예쁘고 선생님들한테도 사랑받고 저는 항상 비교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미정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를 괴롭힌 거야? 다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말 죄송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 때문에 다영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정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방송국 안에서 이재훈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다영아, 괜찮아? 재훈이 다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선배님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다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재훈이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기자님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재훈에게 집중했습니다. 저와 박다영 아나운서는 순수한 선후배 관계입니다. 저는 후배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격려하고 조언해줬을 뿐입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모습이. 기자가 질문하려 했습니다. 사진 속 모습이 뭡니까? 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배가 후배 어깨를 두드리는 게 잘못된 건가요? 격려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순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자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딸은 버스 기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시당하고 차별받았습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딸이 성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버스 기사 딸이 뭐가 되겠냐고 비웃었죠. 순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십몇 번 떨어져도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의 성공이 더욱 소중한 건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딸이 성공하는 걸 못 봤어요. 뭔가 다른 방법을 썼을 거라고 의심했죠.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다영이가 정정당당하게 성공한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왜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못된 사람이라서요. 남의 성공을 축하해주지 못하는. 미정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순애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잘못을 인정해줘서 고마워. 다영이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정아, 나도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다영아. 미정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 서로 상처만 주고받고. 다영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자들이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갈등과 화해, 질투와 용서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네요. 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순애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출신 때문에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모든 방송과 인터넷에서 이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송국 앞에서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영을 향한 악플들은 사라지고 대신 응원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다영이 화이팅! 출신을 이겨낸 진짜 실력자. 이런 아나운서가 필요해. 하지만 진짜 변화는 천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애야, 미안해. 김미정 어머니가 장 보러 나온 순애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너무했어. 순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해. 우리가 질투한 거야. 다영이가 성공하는 게 부러워서. 김미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러우면 축하해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왜 깎아내리려 했어요? 순애가 쌓였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순애 편에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아, 순애 씨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심했지. 다영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김미정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야, 정말 죄송해. 용서해줘. 그때 정육점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순애 씨, 저도 사과할 게 있어요. 뭘요? 순애가 되물었습니다. 제가 다영이에 대해 나쁜 소문 퍼뜨린 사람 중 하나예요. 정육점 사장이 고백했습니다. 질투했어요. 제 아들은 공무원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데 다영이는 성공하니까. 순애는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을 모함한 거예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정육점 사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카페 사장 아내였습니다. 저도 다영이 성공 스토리가 부러웠어요. 제 딸은 결혼도 못했는데. 저도요. 미용실 원장이 나섰습니다. 버스 기사 집안에서 아나운서가 나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질투도 났어요. 순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딸을 질투해서 괴롭힌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야, 우리가 잘못했어. 김미정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바꿔볼게. 다영이 진짜 자랑스러워. 자랑스럽다고요? 순애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그때 한 사람이 더 나타났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집 주부였습니다. 순애 씨, 저도 사과할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희 집 아들이 의대생인데 다영이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시기했어요. 순애는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리 가족을 괴롭힌 거예요? 질투 때문에? 네. 정말 죄송해요.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네, 말씀하세요. 만약 우리 딸이 실패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도 이렇게 사과했을까요? 순애의 질문에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죠. 아마 역시 버스 기사 딸은 안 되더라고 했겠죠? 순애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미정 어머니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뇨?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공하니까 인정하고 실패했다면 무시했겠죠?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있을 때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영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야? 제가 메인 뉴스 앵커로 발탁됐어요. 다영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전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야? 순애도 놀랐습니다. 네. 부장님이 그러시는데 이번 일로 오히려 다영이 더 주목받게 됐고 시청자들이 응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요. 다영이 기뻤습니다. 축하해, 딸아.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화를 끄는 순애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 메인 뉴스 앵커? 김미정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와, 대단해. 정육점 사장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카페 사장 아내가 박수를 쳤습니다. 순애는 그들을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지금 또 변하시는 거예요? 뭐가? 김미정 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아까 전까지는 사과한다고 하더니 딸이 더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또 태도가 바뀌네요. 순애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민망해했습니다. 순애야, 그런 게 아니야. 김미정 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하면 부러워하고 더 성공하면 또 부러워하고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그때 용철이 나타났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온 것입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 있어? 용철이 물었습니다. 다영이가 메인 뉴스 앵커 된다고 해요. 순애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용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네, 여보. 우리 딸이 해냈어요. 순애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철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버스 운전한 보람이 있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진심이 아니잖아요. 순애야, 왜 그래? 김미정 어머니가 서운해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순애가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순애는 남편의 팔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이사 가야겠어요. 순애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왜?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주잖아. 용철이 되물었습니다. 인정이 아니라 질투예요. 그리고 그 질투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예요. 순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다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기뻐요. 드디어 제가 메인 뉴스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 딸아. 엄마도 정말 자랑스러워. 순애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동네 사람들도 저를 인정해주겠죠? 다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딸아, 사람들은 성공을 질투해. 내가 더 성공할수록 더 질투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신경 쓰지 마.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순애가 딸을 위로했습니다. 1년 후 다영은 메인 뉴스 앵커로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시청률 1위, 신뢰도 1위의 아나운서가 된 것입니다. 그날도 다영이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천안의 모든 집에서 다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다영입니다. 김미정 어머니는 TV를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우리 다영이 정말 예뻐졌네. 우리 다영이? 옆에 있던 남편이 되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애잖아. 김미정 어머니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육점에서도, 카페에서도, 미용실에서도 같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우리 동네 자랑이야. 어릴 때부터 특별했어. 역시 우리가 알아봤다니까. 하지만 순애는 더 이상 그런 말들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스 중간에 다영이 갑자기 멘트를 바꿨습니다. 잠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다영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방송국에서는 긴장했지만 다영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버스 기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다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천안의 모든 집에서 숨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차별과 편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TV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힘들 때마다 넌 버스 기사의 딸이지만 그게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다영이 계속했습니다. 용철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제가 흔들릴 때 방패가 되어주신 어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김미정 어머니는 TV를 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가 너무했구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영이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영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출신이 꿈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스 기사의 딸도 청소부의 아들도 누구든 꿈을 가질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인터넷에는 응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영이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평생을 희생해 주신 부모님, 박용철, 강순애님께 이 상을 바칩니다. 다영이 손에 든 것은 올해의 최우수 아나운서상이었습니다. 순애와 용철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순애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용철이 목매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집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순애야, 축하해. 김미정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다영이 정말 대단해. 정육점 사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동네 자랑이야. 카페 사장 아내가 환호했습니다. 순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순애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면 좋겠어요. 뭘? 김미정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순애가 의미 있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성공했을 때는 질투하지 말고 축하해 주라는 걸. 순애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순애 말이 맞아. 정육점 사장이 인정했습니다. 그때 미정이 서울에서 내려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 다영이 축하해요. 미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순애가 미정을 안아줬습니다. 이모, 저 이제 정말 변했어요. 다영이 성공이 진심으로 기뻐요. 미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미정아. 늦었지만 다행이야. 순애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다영이 천안으로 내려왔습니다. 방송국에서 특별 휴가를 준 것입니다. 엄마, 아빠. 다영이 두 팔 벌려 부모를 안았습니다. 딸아, 수고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순애가 딸을 꽉 안았습니다. 우리 딸이 최고야. 용철도 딸을 안았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진심 어린 축하였습니다. 다영아, 정말 축하해. 김미정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다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꿈을 다시 찾아볼게. 너처럼 포기하지 않을게. 미정이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끼리만의 시간에 순애가 말했습니다. 딸아, 이제 정말 행복해?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 다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가족은 행복하면 돼. 순애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철이 덧붙였습니다. 딸아, 아빠가 버스 기사라서 부끄러웠던 적 없지? 아빠,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다영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렇게 천안의 작은 집에서 진짜 행복이 시작됐습니다. 출신을 뛰어넘어 편견을 이겨내고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